안녕하세요, 푸디인입니다. 오늘은 8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 원스타에 빛나는 라미띠에이의 장명식 셰프를 만나볼 텐데요. 최근에는 프리미엄 위스키 브랜드 발베니와 스페셜 다이닝을 열어 위스키와 프렌치 요리의 페어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장 셰프는 2026년이면 라미띠에이를 운영한 지 20년을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부침이 심한 국내 파인 다이닝 업계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의 요리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학교를 93년도에 다녔고 94년도부터 호텔에 취업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제가 자라던 환경에서 요리를 어릴 때부터 한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요리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경희고전이랑 제가 나온 경주에 있는 경주 호텔 학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즈음에 이제 막 정대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요리사를 직업으로 갖는다는 게 어떤 자기 지인이나 누가 있지 않으면 그쪽 길로 가는 게 사실 생소하긴 했어요. 힘든 것보다는 환경은 좋죠. 호텔이라고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고 그 당시에 꽤나 연봉이 괜찮은 직장이었어요. 뭐 서울 시내에서 그래도 한 탑3 안에는 호텔 업계에서 신라 호텔, 하얏트 호텔, 조선 호텔 이 세 군데가 또 월급도 꽤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요리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하나의 큰 조직이고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갈 수 있는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요리를 내가 어떤 요리를 하고 싶어서 못해요, 그냥 시스템상.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인 총 주방장이 있고 그리고 조금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 프렌치 레스토랑 이런 데는 다 외국인들이 셰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갈 수 있는 위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뉴는 그 사람들이 놨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메뉴 주면 그거 만들어, 샘플 주면 그거 만들어서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욕구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나도 내 요리를 하고 싶어서 요리사를 시작했는데 그만둔 거죠. 호텔은 94년부터 2005년까지 근무를 했고 이걸 처음에 만든 사람이 저희 호텔 학교 1년 선배였어요. 1년 선배인 사람이 저기 압구정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테이블 하루에 한 2팀 정도 갖는 그 정도에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다가 저한테 인수 제안을 하더라고요. 내년 19년 차더라고요. 19년? 26년이 되면 이제 20년이 되더라고요. 감회가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너무 슬퍼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20년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곳에 그냥 제 젊음이 그냥 다 쏟아진 거잖아요. 호텔에 10년 있었고 여기 20년이니까 청년 중년이 이제 여기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감회는 잘 버텼다. 잘 버텼다. 주위에 파인다이닝 이렇게 10년 이상 버티시는 분들 없어요. 못해요. 이제 그 미쉐린 가이드가 들어오고 나서 좀 어떻게 보면 수요가 좀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매체들이 다 미식을 조금 주목받게 하고 TV나 이런 데서 조금 더 하고 그러면서 수요도 좀 늘어나고 대신에 또 경쟁도 엄청 공급도 많이 되다 보니 경쟁도 엄청 심해졌고 10년 이상 된 데들이 몇 개 없죠. 특히 이런 양식 다이닝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아미존 루시 먼저 준비드렸습니다. 드시는 순서는 위쪽에 올려드린 차가운 토마토 콘소메 주스부터 마셔주시면 되시고 안쪽에는 바질 오일이 떨어져 있어서 향을 한번 더 입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래쪽에 갑오징어랑 참외, 샐러리랑 초리조를 잘게 다져서 위쪽으로는 참외랑 자두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상큼하게 피클링한 다음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샐러드는 대게 리에트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잘게 다진 대게살 위쪽으로 컬리플라워로 만든 젤리를 올려드렸고 그 위쪽으로는 대게살, 프리쉬 허브, 그리고 유자 소스 같이 얹어드렸습니다. 아래쪽 샐러드 소스는 스테비아 토마토로 만든 상큼한 소스 올려드렸습니다. 호박꽃 튀김 요리 준비해드렸습니다. 호박꽃 안쪽에는 새우 무스를 채워서 겉면을 한번 튀겨드렸고 제가 안쪽으로 올려드린 소스는 새우 콘소메 맑은 스프 같이 얹어드렸습니다. 아래쪽에 같이 준비드린 것도 주기니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그 안쪽에도 새우 완자가 같이 채워져 있습니다. 랍스터 요리는 부드럽게 쪄낸 랍스터 아래쪽으로 오렌지로 만든 비스큐 크림 소스 같이 얹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가니쉬로는 얇게 슬라이스한 비트랑 쫀득복숭아 그리고 위쪽으로는 오렌지 피를 올려서 마무리해드렸습니다. 덕자라고 해서 병어인 생선 중에 가장 큰 크기의 생선인 덕자를 팬프라이 해드렸고 그 안쪽으로 가니쉬는 케이퍼와 팬네를 잘게 다져드렸고요. 주변 소스로는 밤퓨레와 버터밀크 그리고 허브인 타라고 오일을 위쪽에 올려주셨습니다. 방어 아래쪽으로 허브 라이스에는 화이트 트러플 소스가 살짝 가미가 되어 있어서 향을 한번 더 입혀드렸고 위쪽으로 장어는 오미자 소스를 살짝 발라서 겉면을 한번 구워드렸습니다. 위쪽에 올려드린 전복은 화이트 와인에 2시간 이상 부드럽게 쪄낸 전복을 올려드렸고 아래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서양대파 리그로 만든 크리미한 소스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이 더블루드 12년산이랑 같이 페어링한 이유는 아래쪽에 있는 그 소스 서양대파 리그로 만든 이 크리미한 소스 안에 보리를 같이 함유를 해서 이 발베니랑 되게 잘 어울리게끔 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아몬드 향이나 보리 향 이런 느낌의
그런 소스여서 이제 같이 페어링을 준비를 해드렸고, 먼저 체크등심 위쪽으로 올려드린 소스는 그레이비 소스 올려드렸고, 오른쪽 가니쉬로는 옥수수 플래터 위쪽으로 노란 비트랑 초당 옥수수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를 만든 마블레이드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겉면으로는 스모크 파프리카 파우더 뿌려서 향 한 번 더 입혀드렸습니다. 메인 디저트 드시기 전에 입가심하실 수 있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갈아서 만든 그라나타 올려드렸고, 아래쪽으로는 플레인 크럼블이랑 민트 오일 그리고 샤인 머스켓이랑 골드키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가장 아래쪽 소스로는 사과와 코코넛 소스를 준비해드렸고 그 안쪽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보이시는 게 루바브라고 해서 그 샐러리과 채소로 그 콩코트를 만들었고요. 그 밑으로는 크림치즈와 브리오슈 아이스크림 그리고 말차 케이크를 준비해드렸습니다. 16년 프렌치오크랑 저희 메인 디저트랑 같이 페어링 드린 이유는, 프렌치오크는 아까 12년 더블로드랑 다르게 약간 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달콤한 느낌의 꿀같이 달콤한 느낌의 아로마도 있고 과실향의 그런 느낌, 싱그러운 느낌도 있어서 사과랑 코코넛 소스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보통은 와인이랑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와인이랑 많이 하는데 와인 중에 디저트 와인. 그러니까 좀 독주를 즐기시는 분들은 꼬냑을 주로 드리고 위스키는 많이 하진 않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안이 왔을 때 뭐 그렇게 이질감은 느끼지 않았고, 뭐 저도 위스키를 잘은 모르지만 테이스팅을 했을 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위스키 뭐 집에서 가끔 즐기는 거는 해봐야 하이볼 정도 먹고 있는데 이거를 먹어보니까 이 위스키에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베니가 굉장히 저는 좋은 시도를 했다고 봐요. 이렇게 다이닝 레스토랑들과 이렇게 함으로써 약간의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어떤 기준이 있었다면 음식을 먹는 데도 룰이 있고 뭐 술을 즐기는 데도 룰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벽을 한번 깨주면 사람들도 조금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처음에 레스토랑하고 위스키가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다 이질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시면 발베니 페어링으로 오는 고객들도 앞에 뭐 샴페인이나 화이트 한 잔씩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벽이 허물어지는 거죠. 나는 발베니가 이런 발상을 한 것 자체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좋기도 하고. 저는 앞으로 집에서 먹는다면 위스키를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와인 한 병을 따면 다 못 마시잖아요. 근데 얘는 언제든지 가서 술이 먹고 싶다 할 때 그럼 따라서 한 잔 마시면 되니까. 그 두 가지 페어링의 그 음식을 마친 거죠. 16년 같은 경우는 그 디저트랑 마친 것도 물론 뭐 위스키나 꼬냑을 디저트에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16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달콤한 향이 좀 더 진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디저트랑 맞췄고 12년은 전복이랑 그 다음에 장어랑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장어를 저희가 오미자 청으로 쿠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발효된 느낌의 그거랑 이 지금 발베니 그 오크통에서 발베니도 한번 숙성을 시키잖아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음식을 좀 매칭했어요. 저는 일단은 조리의 학문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학문을 배우지 않고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사업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뭐 성공해야 어떤 루트든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리를 학문을 배우지 않고 요리를 하면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이 되고 너무 손맛에만 의존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야.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면 접근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거는 꼭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호텔이든 뭐 필드든 해외든 어디든 그거는 본인의 역량 같아요. 여기서 한다고 해서 더 잘 배우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한다고 해서 더 잘 배우는 것도 아니고 물론 호텔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큰 조직이다 보니까 그 단계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직장에서 나는 성공하고 싶다 하면 호텔에 있는 게 낫고 요리사로서 나는 요리에 어떤 욕망을 가지고 덤빈다 하면 제가 생각하는 필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빨리 배울 수 있고 빨리 어떤 이런 경영에 대한 것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어떻게 고객을 대하는지 보게 되니까 필드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해외 경험도 아주 필요한 것 같고 곰탕 한번 해봤는데 곰탕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곰탕을 끓이는 분들은 되게 팔팔 끓여요. 뭐 음식을 뭘 끓일 때. 근데 제가 요리를 해본 결과 그렇게 끓이면 향이 다 날아가 버려요. 제 개념에는 우리나라 기존의 곰탕집들 가서 먹어보면 그 육향이 뭐냐면 물론 고기의 향도 있지만
그거를 제대로 손질하지 않은 약간 안 좋은 꼬릿꼬릿한 양을 육향이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절대 육향이 아니거든요. 재료를 깨끗이 손질하고 다른 방식으로 끓여내면 그런 꼬릿꼬릿한 맛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곰탕집들이 보면 대부분 부모님이 해서 할아버지가 해서 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바꿔요 절대. 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왜 바꿔? 배우려고 할 조차도 안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요리를 그런 체계적으로 요리를 배웠잖아요. 끓이는 방법, 찌는 방법, 볶는 방법, 튀기는 방법 다 그걸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럼 그거를 학문적으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세게 안 끓이면 고기 맛도 안 달아나요. 그래서 저희는 시머링이라 해서 프렌치에서는 팔팔 끓인 경우가 잘 없어요. 모든 소스를 처음에 한번 끓이면 불을 최대한 낮춰서 은은하게 다 끓여내요. 그러면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들을 쭉 뽑아내죠. 그래서 곰탕도 한번 나중에 가서 드셔보세요. 제 말을 듣고 다음에 가서 곰탕집 가서 먹어보면 고기들이 너무 끓여버려가지고 색깔이 다 변해 있어요. 어떤 색이냐면 찐 회색 정도로 왜 붉은기가 전혀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팔팔 끓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막 어떤 데는 그걸 끓여서 건져서 해서 건져뒀다가 막 잘라서 넣어주거든요. 물론 건져야 자르겠지만 저는 곰탕 끓일 때 그렇게 안 끓이고 끓인 거를 고기를 넣고 한 3일 동안 냉장고에 넣어버려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 감칠맛이 막 올라와요. 고기 자체. 그리고 잘랐을 때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육즙을 그대로 머금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곰탕이나 이런 거 보면 젊은 어떤 사람 사업가나 뭐 누구든 잘 도전을 안 하고 그 방식 자체를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손님들이 일단 이런 방식으로 끓여냈잖아요. 와서 컴플레인 해요. 왜 여기는 꼬릿꼬릿한 맛이 안 나냐. 그거는 끓이는 방식이 달라서 깨끗이 그 사전에 깨끗이 손질을 안 했거나 뭐 그런 끓이면서 좀 이렇게 찌꺼기 같은 거를 잘 건져내지 않았거나 한번 나중에 꼭 한번 곰탕 먹을 게 있으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네네. 고기가 어떤 색깔인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고기 알겠습니다. 맛이 냉면집 가면 고기 진짜 맛없죠. 그거거든요. 냉면집에 있는 냉면이 얼른 그 고기 네. 정말 맛없지 않아요? 퍽퍽하고 퍽퍽하고 그걸 왜 먹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냉면도 훨씬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들도 조금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특히 어르신들은 마음을 안 열죠. 내가 어릴 때부터 나는 이 맛 때문에 이걸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따뜻한 음식을 저는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이 한여름에도 아까 말한 그 호박꽃이랑 새우 콘소메 같은 거 들어가는 것도 여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차가운 것만 먹으면 오히려 더 속이 안 좋아지잖아요. 대부분은 에어컨 밑에 있고 식당에 오면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심지어 추울 정도잖아요. 단품으로 냉면 한 그릇 먹을 거면 시원한 게 좋죠. 왜냐면 밖에 더우는데 이따가 들어오면. 근데 다이닝 즐기는 분들은 차 타고 올 때 에어컨 바로 올라오죠. 들어오면 또 에어컨. 오히려 추워요. 그러니까 메뉴를 할 때 겨울이나 여름이나 저는 따뜻한 음식 위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떤 물리적으로도 따뜻한 음식을 많이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테리어나 이런 게 너무 위압적이지 않게 저희가 고급 음식을 다이닝을 하지만 이게 들어오셨을 때 좀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요? 정말 뭐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못 들어갈 것 샤넬 같아. 매장에 막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인 다이닝이지만 좀 편안함을 주고 싶어요. 비싸긴 하지만 그럼 안 먹으면 올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여건은 되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1년에 한 번은 와서 올 수 있잖아요. 그 문턱을 조금 낮추고 싶은 그런 느낌은 주고 싶어요 고객들한테. 제가 중점을 두는 건 코스의 흐름이에요. 흐름. 그러니까 소스의 맛, 주재료의 맛, 아까도 말했듯이 점점 코스가 진행되면서 느껴지는 그 맛, 그런 것들을 중점을 일단 두지. 재료는 어차피 이 다이닝에서 쓰는 재료들이 좋은 재료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때문에 하나의 코스에 중점을 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단품이면 저희가 만드는 뭐 시그네처 메뉴를 만들어서 그거를 손님들한테 적극 추천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제일 뭐 인터뷰 이런 거 할 때 시그너처 메뉴가 뭐냐 이렇게 되게 좀 당황스럽게 해요. 저희는 코스를 변화를 주는 집인데 시그너처가 뭐냐 그래버리면 좀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죠. 심지어는 메인도 뭐 주재료가
바뀌는데 안심이 들어갈 때도 있고 오리가 들어갈 때도 있고 계속 바뀌는데 시그너처가 뭐냐 그러면 조금 애매해지기. 저 같은 경우는 점점 맛을 진하게 줘요.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해야지 그 코스마다의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엄청 진한 맛을 줘버리면 뒤로 가면 혀라는 게 어떻게 되면 마비가 되게 돼 있잖아요. 어떤 음식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사실 음식 먹을 때 콜라 사이다 처음에 와서 먹는 사람을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혀가 마비가 돼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콜라 마시고 다이닝 한 50만 원짜리 밥 먹고 왜 이렇게 맛없지? 그 당연히 맛없어요. 그거는 단맛이 이미 다 지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뒤로 가면 갈수록 재료도 조금 더 무거워지게. 그래서 보통은 고기류가 뒤로 가는 이유가 대부분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스도 조금 가볍게, 아마 산미를 살짝 줘서 조금 더 소화 잘 되게 그런 쪽으로 중점. 솔직히 버틴다는 거는 수익은 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수익이 안 나면 못 버티잖아요. 가면 갈수록 직원들과의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제도가 만들어낸 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것들. 이 젊은 친구들은 바라는 게 많아지고 일 조금 하고 자기 굉장히 여가 즐겨야 되는데 여기는 이런 곳은 일의 어떤 시간도 길고 노동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젊은이들의 생각하는 직업군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왜냐하면 구인을 해보면 예전에는 던지면 이력서가 100개 넘게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20개 남짓 들어오려나? 5분의 1로 줄어버린 거예요. 요리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안 그래. 그거는 구인을 올려보면 표가 확 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사람 이력서 그냥 보기가 싫을 정도로 100개가 막 이메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다 읽어보는 것도 힘들어요. 한두 명 구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니까. 특히 서비스 직원들은 더 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직원을 구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 자체도 쉽지 않죠. 이렇게 작은 규모도 연 월차 주 50시간 다 맞춰줘야 되고 그거에 따른 비용 발생 다 올라가죠. 지금 뭐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올 여름에 정말 더웠잖아요. 너무 덥지 않았어요? 지금도 덥습니다. 그쵸? 지금 덥죠? 저 키친 안에는 저기는 에어컨도 큰 걸 못 달아요. 왜? 음식이 식어서 쓸 수가 없어요. 어느 주방에 가도 큰 에어컨을 다는 데는 없어요. 그냥 디저트 쪽만 살짝 달아가지고 쓰지. 너무 극심한 더위가 오니까 이제 그만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체력적으로도 붙여요, 이제는. 그래서 뭐 은퇴라는 거는 사실 제가 요리를 시작할 때는 지금 제 나이 은퇴하려고 그러고 딱 55세가 되면 저는 은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환경적으로나 여건으로나 지금 은퇴해서 뭐 할 것도 없잖아요. 네. 은퇴라는 거는 생각은 있지만 현실과는 맞지 않다. 아직은. 앞으로 20년 후에도 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든 간에 이 브랜드는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프렌치 카테고리도 그대로 살아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20년 더 버틸 수 있게 많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